반갑습니다. 강북중학교 학생 여러분, 한건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학의 7차식 학습지 해설풀이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반드시 실험 영상을 시청 후에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활동지를 한번 펴볼까요? 전하를 띠는 이온 두 번째 활동지입니다. 확대시키고 반번호 이름 꼭 써주고요. 자, 이번 이 학습지에서 중요한 점은 이온이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하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 현상의 모든 근원이 되는 성질이라고 했었죠. 이온이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이온과 원자의 차이, 선생님이 아까 방금 한 말에서 힌트를 얻었을 텐데요. 자, 원자는 중성입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고요. 이온은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양의 성질일지 음의 성질일지는 모르지만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이온도 있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이온도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이제? 자, 이번 탐구활동은 이학습터에 탑재되어 있는 영상을 시청하고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무기염료가 포함된 물에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여러분 무기염료라는 단어를 처음 봤죠? 무기염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염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미네랄입니다. 여러분 미네랄, 무기질이라고도 하고요. 무기질 또는 미네랄.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인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체에 반드시 필요. 소량만으로 충분합니다. 비타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칼륨,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또 뭐 있을까요? 철, 아연, 요 정도 있을까? 실제로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일단 요 정도. 전부 다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호르몬 생성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인체의 수분 조절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균형 감각을 못 잡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신경 자극 전달 물질에 이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 비타민과는 엄연히 다른 거다 꼭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물이 묻은 손으로 전기가 흐르는 물건을 만지면은 당연히 위험하죠. 여기서 이제 물은 완벽한 이제 H2O는 아니고 무기염료가 포함되어 있는 H2O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돗물이죠. 수돗물 또는 생수 다 무기염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돗물은요, 플로린화 이온이 들어있고요. 또 염화 이온도 들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무기염료죠. 그럼 아까 전에 여기에서 선생님이 플루오린까지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플루오린. 우리나라 말로는 불소라고 하는데 플루오린이라고 기억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 전도도 측정기라고 하는 이 장비를 통해서 과연 수돗물에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전기 전도 측정기에서 이제 소리와 불빛이 난다 이러면은 수용액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흐른다. 그러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소금. 염화나트륨은 소금이고요. 물에 녹으면은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나트륨 이온과 염소는 이제 염화 이온이라고 하죠. 염화 이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제 얘네들 이온은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에 비해 설탕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설탕은 분자로 존재하고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에 녹아서 보이지 않아도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분자냐면은 탄소 12개, 수소 11개, 수소 22개입니다. 22개. 그 다음에 산소 11개. 요런 이제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영상이었고, 두 번째 영상은 선생님이 직접 실험한 건데, 거의 비슷해 보이죠? 왜 찍었냐면,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 문제로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온이 전하를 띠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실험 재료 어떤 게 있었죠? 실험 재료? 맞죠? 증류수가 사실은 이제 H2O 숫자는 작게 써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증류수, 수돗물, 그 다음에 이온 음료, 그 다음에 설탕, 소금, 서금은 이제 염화나트륨이고요. 전기, 전도도, 측정기, 그리고 유콘판, 그리고 안전 장비들. 안전 장비라고 하면은 실험복, 안전 고글, 장갑, 그 다음에 마스크 이런 게 있었죠. 자, 이렇게 실험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간단한 영상이니까 꼭 시청해야 됩니다. 자, 전기가 통하는 물질 어떤 것이 있었죠?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는 증류수 통했나요? 증류수 안 통했고, 수돗물, 이온음료 통했나요? 그렇죠. 이온음료 통했어요. 그리고 설탕 용액은 안 통했고, 소금 용액은 통했습니다. 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은 나머지겠죠? 증류수, 그리고 설탕 용액. 이렇게 됩니다. 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의 공통점. 얘네들 어떤 차이가 있었죠? 얘네들은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 무엇이 들어있다? 그렇죠. 이온이 녹아 있다 이고요. 자, 그럼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 전기가 통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사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녹아 있는 이온이 전하를 운반해 줍니다.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 조금 더 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온이 어떻게 전하를 운반하는 걸까? 이제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2단원, 여러분 2단원을 공부하고 나면은 사실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뭐 전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힘들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려면 먼저 전류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전하의 이동입니다. 근데 이 전하는 전자라고 봐도 됩니다. 전자가 이동을 하면은 그게 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수돗물은 전류가 잘 흐른다. 이런 것은 전자가 잘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요거 그 전도도 측정기 꽂았어요. 여기는 이제 소금 용액이라고 해봅시다. 소금 용액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음극, 여기를 플러스 양극이라고, 아이고 이거 잘못 썼다. 양극이라고 해봅시다.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전자는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불빛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전자가 어떻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소금 용액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플러스니까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염화이온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으로 붙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전자가 이렇게 나온 전자가 나트륨 이온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염화이온에 있는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얘가 슝 하고 들어가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전기전도도 이 측정기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이동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빛이 들어갑니다. 마치 전선으로 연결하는 거랑 이 전기전도 측정기 입장에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전자가 뻥 나와가지고 걔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염화이온에 있는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 안 가죠? 아직 전류를 정확하게 우리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대략적으로만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났네요. 자, 수고했습니다. 그럼 안녕.